고등학교 동창 간 불륜, 평범한 삶을 뒤흔든 충격적 갈등. 결혼 15년 차 평범했던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진실. 휴대폰 속 은밀한 메시지들, 새벽에 몰래 나가는 남편,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시작된 달콤한 추억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켰는지. 상상도 못했던 배신의 순간들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재회, 우정과 추억. 결혼 15년이 지난 어느 쌀쌀한 10월의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던 수진이에게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민수라고 되어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그 민수 말입니다. 여보세요? 혹시 수진이 맞나요? 나 민수야, 기억하지? 2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심장이 예상외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반가웠거든요. 어머, 민수야. 어떻게 내 번호를? 정말 오랜만이다. 동창회 준비하면서 번호를 수소문했지.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강남 롯데호텔에서 동창회가 있어. 꼭 와야 해. 너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진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 고등학교 때 학급 임원을 함께 했던 그 남자아이가 떠올랐어요. 키가 크고 운동을 잘했으며 성격도 밝고 유머러스했던 그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를 항상 배려해주고 챙겨주던 따뜻한 친구였죠. 동창회 당일 수진이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치 20년 전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 태민이는 동창회에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수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중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각자의 얼굴에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민수는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여전히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매우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진이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너 정말 변한 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예뻐진 것 같은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 말에 수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태민이는 수진이를 그저 아이들 엄마,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동창회는 예상보다 즐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추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특히 민수가 학급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체육대회에서 함께 뛰었던 이야기, 축제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았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우리 반 축제 준비 총책임자였잖아. 밤 11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무대 꾸미고 나도 계속 남아서 도와줬던 기억이 나네. 민수의 이 말에 수진이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무대 배경이 찢어져서 다시 만들어야 했던 일, 민수가 집에서 여러 도구들을 가져와서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했던 일. 그때 둘이서만 조용한 교실에 남아있을 때의 그 묘한 설렘까지 말이에요. 1차가 끝나고 몇 명이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근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사업이 어려워졌고 집에서도 아내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민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돌리며 계속 말했어요. 결혼 초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함께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야. 대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너는 어때? 수진이도 모르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우리도 비슷해. 남편은 회사 일만 신경 쓰고 나는 아이들만 보느라 정신없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를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가는 동료 정도로 여기게 된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아직 매력적인 여자구나. 부부 생활 속 사소한 불만 누적. 동창회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남편 태민이와의 일상이 더욱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사랑스러웠던 그와의 일상은 어느새 기계적인 루틴이 되어버렸거든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태민이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욕실로 향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동안 수진이는 아침 준비를 했어요.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김. 15년째 반복되는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아, 그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어. 혼자 다녀와. 태민이는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의 말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이런 대화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태민이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갔어요.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민이는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저녁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응 하며 대충 대답할 뿐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가볼까? 아이들도 심심해하고. 이번 주말?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하자. 항상 다음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은 분명 곁에 있는데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외로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태민이는 항상 등을 돌리고 잤고 부부간의 스킨십도 거의 없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조차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 큰아들 준호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랑 왜 맨날 싸우기만 해? 다른 집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수진이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중에 민수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난번 동창회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학창시절 생각이 많이 났네. 시간 될 때 커피 한잔 하면서 더 얘기할까? 수진이는 이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절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욕구가 꿈틀거렸어요. 결국 수진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언제 시간이 될까?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점점 소홀. 민수와의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민수를 기다리며 수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왜 이렇게 설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뿐인데 말이에요. 늦어서 미안해.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약간 헝클어진 머리와 숨이 찬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였어요.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2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일상까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집에 있으면 정말 숨이 막혀. 아이들은 게임만 하고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사업은 어렵고 아내와는 대화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야. 두 사람의 대화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동질감,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준다는 위로감. 그날 이후로 민수와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친구 관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태민이와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태민이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또 나가? 요즘 바쁘네. 응,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태민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 미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미혜는 20대 후반의 똑똑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태민이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부장님,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집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미혜의 배려 어린 말에 태민이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피로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 젊은 여직원은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럼 제가 커피 하나 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태민이는 점점 미혜에게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늦게 야근을 하던 태민이와 미혜는 둘만 남게 됐습니다.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가정도 돌보시고 회사 일도 하시고. 요즘 집에서는 대화도 별로 없어. 아내는 자기 일로만 바쁘고 아이들은 자기들만 신경 쓰고. 태민이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태민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힘드시겠어요. 가족들이 부장님의 노고를 모르는 것 같네요. 그 순간 태민이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부부는 각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동창과의 친밀한 연락, 의심 시작. 민수와 수진이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만남이 어느새 3, 4일에 한 번꼴로 늘어났어요. 카페에서 시작된 만남은 점심 식사,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때로는 영화 관람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하루에 수십 통씩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내밀한 이야기들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도 남편이랑 말다툼했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나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 차라리 너랑 계속 있고 싶다. 이런 메시지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수진이는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자신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매력,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았거든요.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있으면 20년 전에 그 설레던 마음이 되살아났어요. 사업의 스트레스, 부부간의 갈등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항상 조심스럽게 다뤘고 민수로부터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수진이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누구야? 태민이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 수진이의 대답이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태민이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 발신자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태민이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민수? 동창회 때 만났던 그 남자인가? 태민이는 며칠 동안 수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에 신경 쓰고 옷차림도 예쁘게 하고 무엇보다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어요. 요즘 친구들이랑 모임이 많네. 태민이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응, 오랜만에 동창들이랑 연락하게 되어서. 재미있어. 수진이의 대답에는 예전에 없던 생기가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가 행복해 보이는 건 좋지만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불편했거든요. 한편 민수 역시 집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민수가 요즘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어요.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사업이 잘 돼가?
응, 그런 편이야. 민수는 대충 대답했지만 영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던 남편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게 수상했거든요. 영희는 남편의 행동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어요. 특히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영희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 기념일로 설정되어 있어서 쉽게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메시지가 오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맛있는 레스토랑 발견했는데. 어제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 집에 돌아가기 싫었어. 너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내가 되는 것 같아.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분명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내 남편의 감정 혼란 소갈이. 수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민수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고 그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나는 유부녀야. 두 아이의 엄마고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있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해봤지만 민수로부터 연락이 오면 어김없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안함, 원망, 외로움, 그리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건 불륜이야. 명백한 불륜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뭘 했지? 오직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그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이런 생각의 반복 속에서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민수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밤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중 생활이 계속됐어요. 민수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기혼자야.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어. 하지만 수진이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를 받으면 그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너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인지. 나도 마찬가지야. 20년 만에 다시 만난 너와 함께 있으면 마치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 그때의 그 설렘과 순수함이 되살아나. 민수가 수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나드는 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수진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화장품을 새로 사고 옷도 예쁘게 입으려고 노력했어요. 15년 만에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꼼꼼히 살펴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특히 둘째 딸 지수가 엄마 요즘 예뻐졌어. 라고 말할 때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정말? 그냥 운동을 좀 해서 그런가 봐.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 지수의 순수한 말에 수진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행복의 이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한편 태민이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뭔가 일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또 외출한다고 하자 태민이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구를 만나는 거야? 친구들이야. 동창들. 동창들? 매번 똑같은 사람들?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태민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야.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데? 캐묻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태민이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 추궁하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아내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에서 민수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민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해. 태민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명 친구 사이에 주고받을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이전 메시지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꿈에 내가 나왔어. 집에 있으면 자꾸 내가 생각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나 자신도 놀라워. 태민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샤워에서 나온 수진이는 태민이의 표정을 보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태민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고, 태민이는 아내의 불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불륜 정황 발견, 충격과 분노.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와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연인 사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완전히 사랑에 빠진 커플 같았어요. 수진아, 나 정말 너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민수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바로 그때 태민이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그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레스토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회식 장소로 정해진 거였어요. 태민이는 입구에서 아내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 맞은편에는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태민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들어가시죠. 동료의 말에 태민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그 남자를 똑똑히 본 것은 분명했어요. 태민이는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회식을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민이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들도 있는데. 태민이는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사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일찍 왔네. 회식 안 했어?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의 표정을 보고 순간 이상함을 느꼈어요. 회식 취소됐어. 태민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나한테 할 말 없어? 태민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 말? 무슨? 오늘 저녁에 뭐 했는지 말해봐. 태민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했지만 일단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 왜? 친구들? 몇 명이나? 서너 명 정도.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태민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뭘 봤다는 거야? 레스토랑에서 남자랑 단둘이 앉아서 손잡고 있는 거. 그게 친구들이랑 만난 거야?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들킨 이상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 민수랑 만났어. 민수? 동창회 때 만난 그 남자. 응.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태민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안 돼. 몇 달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난 거야? 태민이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소파 쿠션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15년이야.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진이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야? 15년 동안 나한테 무관심하게 굴면서 이제 와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무관심했다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게 무관심인 거야? 돈만 벌어오면 남편 역할 다 하는 거야? 언제 나한테 관심을 가졌어? 언제 내 얘기를 들어줬어? 두 사람의 15년간 쌓인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도 분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아이들? 당신이야말로 아이들한테 무관심하잖아. 학부모 상담도 안 가고 운동회도 안 가고. 결국 두 사람은 그날 밤 내내 싸웠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쌓인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친구와 가족의 반응, 공감과 놀람. 다음 날 수진이는 친한 친구 미영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뭐라고? 불륜이라고? 미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미영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카페에서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자세히 말했어요. 민수와 만나게 된 경위부터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태민이 오빠가 너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나도 알고 있으니까. 미영이는 수진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륜은 너무 위험한 일이야.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민수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야. 미영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됐거든요. 그 남자, 민수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진심인 거야? 그렇다고 했어.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미영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지금 너는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버릴 생각인 거야? 이 질문에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민수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한편 민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영희는 며칠 전부터 민수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며 사립탐정을 고용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희가 사립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민수 앞에 던졌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헤어지며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찍혀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영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여자가 누구야? 고등학교 동창이야. 동창? 동창이면 옛날 관계를 다시 시작한 거네. 영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남편의 과거와 연결된 여자라는 사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민수의 부모님도 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영희가 시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은 것이었어요. 민수야,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니? 아버지의 실망한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그 여자와는 즉시 관계를 정리해라. 그리고 영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족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진이에 대한 감정을 쉽게 정리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민이가 장모님께 상황을 알린 것이었어요. 수진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어머니의 물음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이니?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준호와 지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주변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수진이와 민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고 친구들도 걱정스러워했어요. 불륜 상대와 갈등, 긴장감 고조.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수진이와 민수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겨났어요. 수진아, 우리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어느 날 만난 자리에서 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정에서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겠어. 모든 게 너무 복잡해졌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남편과 싸우고 아이들 앞에서는 평정을 유지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했거든요. 그럼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건가? 민수의 이 말에 수진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벌써 포기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민수도 자신의 말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감정은 여전했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당신도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 어려우니까 포기하자는 거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수진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버리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수의 이 말에 수진이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들은 뭐였어?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한 말들은?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 지금도 그래.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당신도 책임지기 싫은 거네.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가정을 망쳤는데 정작 당신은 포기하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진정해, 수진아.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당신이 먼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민수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었거든요. 맞아, 내가 먼저 그랬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복잡하면 도망가는 거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야?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약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그날 만남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파탄났고 민수와의 관계도 이상해졌고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거든요.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최악이 됐고 수진이와도 갈등이 생겼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우리 정말 끝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는 가정을 선택할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었어요. 감정 폭발과 대면 장면. 민수의 배신감에 분노한 수진이는 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 씨 계세요? 수진 씨? 여기 왜? 민수는 수진이가 회사에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회사 근처 카페로 따라 나섰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카페에 앉자마자 수진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뻔했는데 당신은 그냥 포기한다고. 이게 말이 돼? 수진아, 진정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들은 뭐였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심이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함께하기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당신은 처음부터 진지하지 않았던 거네. 그냥 재미로 한 거였구나. 그게 아니야.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정말 힘들어.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부모님은 실망하시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남편은 나를 믿지 않고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가 싸우는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나는 정말 모든 걸 잃었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책임지지도 않고 도망가려고. 이게 남자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면서 정작 어려워지니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비겁해.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부끄러워. 수진이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얼굴에 커피를 뿌렸어요. 수진아. 민수가 놀라며 일어났지만 수진이는 이미 카페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됐어요. 민수는 얼굴을 닦으며 급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어요. 왔어? 수진이는 대충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그런데 오늘 회사에 누가 전화했더라. 태민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누가? 민수라는 사람이. 너한테 전화하려고 집으로 연락했대. 수진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사과하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태민이는 수진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사과한다는 거야?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대답 안 할 거야? 태민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 오늘 그 사람 만났어. 뭐? 헤어지자고 말했어. 정말 끝내기로 했어. 수진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헤어지자고? 그럼 지금까지 정말 사귄 거였어? 태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내가 직접 인정하니 충격이 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태민이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나는 뭐였어?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어?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태민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무관심했잖아. 무관심? 내가 무관심했다고. 태민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어. 너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돈만 벌어오면 남편 역할 다 하는 거야? 언제 나와 진심으로 대화했어? 언제 내 마음을 알아줬어? 두 사람은 또다시 감정적으로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이 더 깊이 드러났거든요. 그래도 분류는 안 되는 거 아냐?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15년 동안 정말 외로웠다고. 수진이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 육아도우미로만 취급받는 기분이었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동거인이 된 것 같았어. 태민이는 아내의 이 말에 뭔가 찔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오랫동안 아내를 여자로서, 동반자로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다른 남자와 사귀는 건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쌓인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또 싸워? 중학생인 준호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수진이가 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맨날 싸우잖아. 우리 때문이야? 초등학생인 지수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결심.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태민이와 수진이는 다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로 그 사람과는 끝난 거야? 태민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오늘 완전히 끝났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수진이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그를 사랑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거든요. 우리 어떻게 할까? 태민이의 이 질문에 수진이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아이들 때문에라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어. 태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우리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태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도 알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1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진이의 말에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 완전한 투명성.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해. 핸드폰도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외출할 때도 정확히 어디 가는지 말해야 해. 알겠어. 그리고 상담을 받자. 부부 상담. 태민이의 제안에 수진이는 조금 놀랐습니다. 상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이는 남편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수진이는 민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끝났습니다. 민수로부터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부부는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점차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태민 씨는 수진 씨가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상담사의 질문에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수진 씨는 어떠세요? 남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네. 남편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거죠.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어요. 태민이는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가족을 위한 그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아이들도 부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안 싸우네? 지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안 싸울 거야. 수진이가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씁쓸하지만 단호한 결심.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 태민이의 관계는 예전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리움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4명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지수의 손을 잡고 걸었고 수진이는 준호와 함께 걸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진 것 같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 아이의 말에 수진이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많이 노력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야.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1년 전 일을 생각하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태민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도움이 됐다고?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았을 것 같아.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로. 태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해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 우리 둘 다 잘못이 있었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태민이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를 다시 믿어줘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닐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미소였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우연히 길에서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였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고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 씨는요? 나도. 그럭저럭.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정은 잘 되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의 대답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다행이네. 정말. 미안해. 민수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그저 한때 특별했던 사람에 대한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그럼 잘 지내. 민수 씨도 행복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분명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더 성숙해졌고 더 현실적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 태민이가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태민이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네, 곧 갈게요.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가족들이 모인 식탁.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과의 불륜으로 시작된 충격적인 갈등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값비싼 교훈이었어요.
수진이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만 하겠다고 지금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